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실부터 바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식비는 2018년 이후 최소 28% 올랐고, 외식비는 22% 올랐습니다. 이건 체감이 아니라 공식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30%가 아니라 5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지난 7년간의 식비 인상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핵심 데이터입니다. 식료품 물가는 28%, 외식 22%, 과일, 채소, 연도별 변동성을 포함하면 체감 30에서 40%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가 평균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사 먹는 품목은 평균보다 더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적은 품목은 가격 인상 시 매출이 급감하기에 쉽게 올릴 수 없겠지만, 가격이 오르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물품들은 가격 저항을 무시하고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이번에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고 어째서 3억 미만의 자산 보유자들이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아지는지 관심을 두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상승했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찾아보며 고민해 본 결과 물가에 비밀이 있을 거라 봤고, 그 중에서도 식비가 문제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식품 가격이 왜 급격하게 올라야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사는 품목은 평균보다 더 비싸졌다. 우리가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로 돼지고기는 환율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1년 만에 약 10%가 상승했고, 채소의 경우 이상기후와 계절성에 영향이 있다지만,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 품목 중 가격 상승 상위 1등부터 12등까지가 모두 곡물과 채소였습니다. 이런 원재료값 인상은 외식, 그 중에서도 김밥, 라면, 분식점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가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김밥 천국은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한 끼로 변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자주 사는 식품은 전체 지수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식품 물가 누적 상승률은 27%. 만약 작년에 식비로 월 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올해는 같은 음식을 먹기 위해 대략 65만 원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식비가 비싸졌다면 집에서 먹거나 도시락을 싸면 된다고 말하실 수 있지만, 직장인들에게 점심은 하나의 즐거움이며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연장선이기도 하기에 줄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주머니는 갈수록 얇아지는데 식비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비싸게 느끼는가? 체감 물가가 공식 물가보다 높아 보이는 데에는 세 개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식비는 평균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항목입니다. 통계청 CPI 품목 중 식료품 외식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분의 해에서 전체 CPI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CPI는 3% 내외에서 움직여도 식비는 5에서 7%씩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급격하게 비싸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재료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 소비재라 가격 인상이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가격이 부담이라면 가전제품은 안 사면 끝, 자동차는 교체 주기를 미루던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비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결코 줄일 수 없고, 또 하루 2번 내지 3번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와 같은 퍼센트로 낮게 상승했다고 가정해도 식비 인상은 지갑에 바로 충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불어 외식비는 비용 구조상 하락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은 인건비, 임대료, 가스, 전기료, 식재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하나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최저임금, 환율, 자영업의 부채 증가를 보면 예전 우리가 알던 가격은 더 이상 외식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이 네 가지가 모두 내려가야 외식비가 내려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떨어지는 해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그렇게 외식비는 한번 오르면
절대 안 내려가는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식비 상승은 단순히 비싸진 게 아니라 가계 구조를 바꿨습니다. 앞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3억 이하 자산 구간의 가구 비중이 증가했음을 말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 지출의 비중 증가, 그 중에서도 식비의 고착화된 상승이었습니다. 식비는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 가격 부담이 생기면 그대로 가구의 저축률을 줄이게 되고, 이는 자산 형성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식비로 인해 가구의 여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면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식비는 단순히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자산을 깎아먹는 구조적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으니 앞으로 몇 년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보다 더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를 전망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글로벌 곡물 가격은 전쟁 위험이 감소하며 완명한 안정세라고 해도 한국 입장에서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인건비와 임대료는 한번 올라가면 결코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율에 민감한 수입육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기후 리스크는 커지고 있어 장보기 물가는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비싸지는 식비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나라 일본만 봐도 마트 할인 전단지를 보고 시간에 맞춰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가 비싼 미국은 외식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도 식비와 외식비는 내려올 수 없는 가격임을 인정하고 소비자가 생활 방식을 바꾸어 적응하게 될 것인데, 과연 한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해보면 2018년 이후 한국의 식비는 공식적으로 20에서 30%가 올랐고, 체감되는 인상폭은 그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 식비의 상승은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기에 우리의 일상, 소비 패턴, 자산까지 영향을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파이어족들에게 한 번쯤 식비를 점검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